예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 또 김 본부장님 잘 아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섹터 이야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을만은 반도체예요, 그죠? 흔들려도 반도체고. 그런데 반도체 삼성전 실적부터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추정치가 어떤가요? 하이닉스 추정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많이 올랐죠.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미스하면은 많이 빠질 것 같고 이번에도 삼성전자처럼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면 여기다가 그러면 주가는 20만 원이 가는 거죠. 안 착할까요? 하여튼 이 자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뭐 1조 7, 8천원, 1조 9천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대부분이 2조 이상 나왔어요. 제가 본 것마다 3개 정도는 2조 이상 나왔어요. 심지어 2조 6천원까지인가 2조 5천원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레벨도 그 레벨이지만 이 전망치들이 엄청 빠르게 올라간다는 게 더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뭐 엄청나죠. 일주일 단계 며칠 상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 2조 이하면 실망이다. 예. 이렇게 심플하게 할게요.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2조 중반 비슷하게 2조 한 4, 5천 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강하려면 실적 발표되는 날 25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아침 9시인가 10시 발표되고요. 실적의 변수는 얘네가 매출의 70% D램이에요. D램도 중요한데 애널리스트 예측한 거 보니까 D램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률 아니면 출하 증가율은 크게 차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낸드 매출 30% 차지하는 낸드가 얼마 전 몇 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30% 50% 적자였거든요. 근데 랜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삼성전자 실적 보면 랜드도 이제 플러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D램을 앞서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이익률 측면에서 OP 마진은 삼성이 한 25% 28%면 하이닉스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마진은 더 높습니다. 아마 영업이익 규모도 하이닉스가 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낸드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낸드에 대한 예측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20%, 누구는 30%. 아니 10%는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출하량도 누구는 마이너스 4%, 누구는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1조 8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 2조 6천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쌓았던 재고가 얼마나 있어도 갖고 그걸 미리 손실 날 거를 얼만큼 충당금을 쌓았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게 회사가 안 가르쳐주는데 그럼 손실 난 걸 충당금 쌓았는데 가격이 이렇게밖에 올라가면 그걸 다 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삼성에도 그게 변수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변수가 되면 이거 3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은 편차가 크구나. 편차가 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는 게 좋지만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는데 약간 미스나게 되면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HBM 시장이 워낙 좋고 그죠? 네네. 그걸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던 거고 네네. D램도 좋아진다. D램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뭐 노트북 같은데 우리 네. 그죠? 뭐 휴대폰에 갖고 하는 PC 거고 서버. PC 서버 그죠? 낸드는 휴대폰에 우리 그 각종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저장해 놓고 우리는 휴대폰을 끄더라도 누군가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를 끄더라도 항상 저장하고 있는 거는 낸드라는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D램은 막 작업할 때 우리의 작업 지시를 순간순간 계산해서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D램이라 하죠. 네. 그렇게 다릅니다. HBM은 어떻게 될까요? 워낙 이제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자존심 구겼지만 따라받으려고 다음 단계로 그렇죠. 간다는 거고 네네. 마이크론도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랬죠.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이크론이 한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하루 정도 주가 밀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하루 정도 네. 4%가 밀렸다가 바로 올라왔죠. 아니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네.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업체의 신뢰도의 측면에서 고객, 엔비디아 측면에서 벤더를 세컨 벤더, 서드 벤더를 올 때 이게 일반적인 PC 소켓 꽂듯이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벤더하고 두 번째 벤더하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들어오더라도 하이닉스가 실수를 하지 않나 수율이나 문제 근본적으로 잘하는 거면서 실수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에서의 마켓 셰어가 확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여기에 인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동행해서 올라가는 거인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도 그런 얘기 우리 한 PD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빅파이를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네네. 있잖아요. 이것들이 영업이익률 60%씩 해서 독식을 해. AMD도 그렇고 뭐 기타 다른 업체들도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한다. 뭐 예. 하는데 그 엔비디아 놀겠냐고. 놀겠냐고. 그러니까요. 항상 1등이 놀면 붙잡히는 거지만 네. 1등도 먼저 앞에 자리에서 개발하고 계속 치고 나가기 때문에 2, 3등이 뒤집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게 거리가 이게 뭐 마켓슈 30%하고 24%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차이가 엄청 클 때는 마치 TSMC하고 파운드리하고 삼성전자하고 규모가 1대 5입니다. 삼성전자가 10%가 연이 1대 6이 됐어요. 그런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HBM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차는 파운드리의 투만큼 엄청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큰 실수를 하지 않거나 무슨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금방 바뀌지 못하고 보통 반도체 바뀔 때는 차세대 버전이 나올 때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뿐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내년이고 그럼 아마 그런 액티비티는 올 말 정도에나 보일까 말까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 이슈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잘못됐거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수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1%, 10%인지 20%인지 모르는데 그걸 50%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는 워낙 많은 걸 기대가 높았다는 것 때문에 수치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시장에서는 뉴스에서는 기자들은 맨날 삼성전자 네. 가지고 뭐 7만 전자 다시 들어왔다, 8만 전자 됐다, 9만 전자. 아니, 그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기사거리는 그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요. 계속 삼성 아무것도 몰라서 쓸 수 있으니까. 7만 9,900원 되면 7만 전자로 다시 회기 망했다 이러고 그러죠. 8만 원 올라가면 이제 9만 전자. 아이. 근데 어쨌든 실제로 더 핫하고 수익 내는 건 소부장이란 말이죠. 네, 네. 소부장 아시는 분들은 그죠? 네. 소부장에 가서 탄력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들 좀 점검하죠. 일단 가장 사실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데는 한미반도체. 시가총이 가장 크니까. 한미반도체는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러시가 왔어요. 현대차증권의 네. 곽 애널리스트가 네. 26만 원을 쳤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섰을 때 바로 떨어가지 말고 그거는 좀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목표 주가 연자로 한 몇 개월 지금 3개월, 4개월 사이 3번 오르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떨어지죠. 많이 세 번째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올랐으니까 밀려서 목표 주가 올렸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왜 3개월 동안 왜 3번 올려요? 처음도 못 보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비제비를 때 갑자기 좋아진 건가? 그리고 3번 올릴 때는 처음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표 주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추정이 수반돼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번 케이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6만 원 제시한 거는 이분이 한 내년도 실적의 PER 한 70배 중반을 친 거예요.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이전에 한 달 전에 목표 배수는 58배였어요. 그게 2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50 몇 배? 현재 주가가 지금 주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40배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뭐 엔비디아급이네. 엔비디아보다 비싸죠. 밸류 보면.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다 낮은 거니까 엔비디아보다 AMD가 비싸니까 그건 뭐 이상할 건 없는데 그래도 적당하다는 개념에서 7, 80배 주는 거는 아마 아직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나마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닝을 한 달 전보다 높이지 않았습니다만 마이크론에 들어가는데 마이크론의 포텐셜이 10% 정도가 아니고 캐파적으로는 10% 15%안 가는데 삼성 하이닉스를 삼성전자하고 비등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추정을 했구나. 네. 그럼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물량이 생각보다 클 수 근데 있다. 그거는 수익 추정에 넣지는 않았어. 네. 근데 그럴 가능성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7, 80배 한 거예요. 50배대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마켓쉐를 잃는 거잖아요. 삼성이 들어가기 전에 3등이 되든지. 하이닉스가 빼지겠는데 하이닉스가 안 뺏긴 뭐죠? 삼성전자가 세 개 합해서 100 꽉 차려면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켓이 그렇다고 원래 우리가 2배, 2.5배 생산 늘어난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2배가 4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한미반도체 이걸 믿고 살려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다른 뷰를 가져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커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쉬어도 된다.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세 번째 나왔을 때 이 추정이 없으면 잠깐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얘기. 한미반도체 6만 원대에서 많이 쉬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죠? 여기서도 쉬어도 되지. 예, 이 한 2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죠? 네. 만 원, 2만 원에서 6만 원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꽤 옆으로 이렇게 쉬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슈팅 나온 상황인데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막 서둘러서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를 뚫는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한미가 그럼 밸류에이션은 70배 이상 줘서 지금 목표 주가 말고 20만 원짜리는 갈 수도 있어요. 삼성을 뚫는다. 그렇죠. 삼성은 그걸 믿으시면 PER 60배, 70배 주고 따라가시면 돼요. 삼성은 어디 대삼성 우리가 알아서 해. 아직까지 이런 것 같아, 그죠? 이 하이브리드 본 이거 안 하고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다른 걸 막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다음에 또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랑 손잡고 이걸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달라고 한들 한미반도체가 혼랑 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삼성도 야씨 이거 뭐 체면 이거 뭐 안 되겠다, 좀 줘, 그래 버리면 뭐 SML처럼 줄 수면. 어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8단 이제 HBM 네. 3E 말고 3는 일단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확정적 물량이 나와야 되고 AMD로 하는 거. 그 말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5월달까지 확정을 줘야 되며 6월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내년을 바라보는 HBM 다음 버전 그거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것이 수율이 올라가면은 뭐 자기네 지금 방식으로 한미반도체를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수율이 잘 못 올라가면은 한미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한미반도체 계속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한미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유지되는 근거가 되긴 하죠. 근데 그걸 베팅해서 들어갈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목표 주가가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최근에 한 증권에서 27만 원을 불렀어요. 근데 주가가 오늘 모르겠는데 24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이미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하는 게 뭐냐면 레이저 가지고 웨이퍼 있잖아요. 커팅하는 장. 거의 25만 원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4만 7천 원.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별로 없잖아요. 단계 많이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밸류에이션 하나만 아까 한미반도체가 아까 뭐 40배에서 50배 이렇게 70배 부르는데 지금은 50배가 아직 안 될 거예요. 주가적으로는. 근데 우리 얘네들은 이미 거의 30배 됐어요. 목표 주가 32배야. 그러니까 이걸 목표 주가를 의미 있게 올리려면 한 30만 원 이상 가려면은 한 40배 줘야 돼. 그러니까 40배 주면 쉬운 게 아니에요. IT 소부장이 30배도 사실은. 근데 독점적인 경우 이게 HBM 16단에서의 포텐셜이 현실화되면은 30 몇 배 준다는 건데 이게 전제가요. 이게 고멀티브 되려면은 한미반도체처럼 증명이 돼야 돼요. 수치로. 아직 수치로 증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40배 갈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걸 이 친구도 애널리스트들도 40배 가까이 30만 원 중반하면은 현재 주가 25만 원이 좋잖아요. 아까 한미반도체 부르시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도 있는데 증명이 아직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보니까 40배까지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회사는 좋습니다. 레이저 가지고 커팅하는 커팅 장비. 그 다음에 뭐 다이시 하는 장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니언 장비도 있고 하다못해 유리 기판할 때 글라스 기판하에 그 드릴 뜨는 거 드릴러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근데 단점 뭔지 아세요? 한미반도처럼 심플하지가 않아요. 심플 투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컴플렉스 투 언더스탠드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쉽게 못 가는데 넘버로 확인되는 게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될 거기 때문에 포텐셜은 매크로가 좋고 좋으면은 40배 갈 수 있습니다. 많은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견주면서 간다. 지금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두 개를 봤고요. 네. 그러면 소부장 하나 전략이나 네. 전략이나 관심주 네. 종목이 이게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있잖아요. 좀 못 간 게 흡프스프라고 HPSP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지분을 최대 주주 매각한다는데 바로 회사가 부인 공시를 바람에 좀 그렇게 됐는데 실적이 가장 안 좋아요. 상반기. 그래서 주가 조정 받은 것도 5만 원대에서 한 20% 받은 것도 그 이유가 있는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짜 M&A가 완전히 물고 나간 것인지 그런 딜이 전혀 없었는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바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선택지가 뭐가 있느냐?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는 뭐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출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높아지는 거는 명확 관화하거든요.
최소한 한 2분기는 예, 속도가 문제고 주가는 다르더라도 좋아지면은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때 투자가 아니고 일단 소재 투자하겠죠.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 거야. 가동률이 지금 정상화 됐을 거예요. 가동률 정상화해서 오더를 줬을 거라고요. 근데 오더가 줬는데 이 소재주들이 그 오더를 받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거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HBM이나 이런 팔팔 뛰는 주식 말고도 몇 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벌써 방송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런 주식 올랐어요. 최근에 엊그저께 조정 받았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어저께 올라갔는데 동진세미캠,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스, IS는 소재 부품인데 소켓,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은 물론 주가들이 다 올랐습니다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흔들릴 때 매도하지 마시고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디바이스 AI 되면은 이건 반도체는 아닌데 삼성전기도 조금 중기적으로 볼만한데 이게 탄력이 별로 없어갖고 어떨지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장비주야. 소재주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아까 앞전에 FS 저기 뭐 한미반도체 뭐 저기 이오테크에서 얘기했잖아요. 40배 50배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PER 한 20배 정도 언저리 되면서 내년을 바라보면 더 큰 성장이 있는 거죠. 올해보다는. 그런 거는 EUV 우리 S 뭐죠? 뭐 저기 우리 ASML 할 때 그 EUV 장비에서 그 원판 마스크 뭐 저기 보호막 같은 거 그 펠리클이라는데 그 펠리클을 UV 노광 공정에서의 그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 국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SNS텍하고 FST예요. 둘 다 공통점은 삼성전자가 둘 다에 투자를 했어요.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SNS텍은 이번 3, 4분기에 FST는 3, 4분기 안에 사업 계획 같은 걸 발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잘 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 STI는 아까 그 HBM 있잖아요. HBM 관련된 중에서 그 리플로우라는 저기 그 HBM 공정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많이 어저께 오늘 많이 갔네. 그나마 덜 간 종목에서 ST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TI는 원래는 그 중앙에서 그 가스 화학가스를 그 전공정 공장에 공급해주는 CCSS라는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는 재미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HBM의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하면은 좀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덜 오른 종목인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섹터 반도체 얘기를 해서 반도체 얘기만 오늘 딱 깔끔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